저희 요학건축은 2013년부터 작은 집, 근린생활시설, 공공건축, 업무시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뿐만 아니라 모델, 전시, 사진 작업들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건축가가 의도한 장면들의 결합,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들을 저희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학건축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는 익숙한 도시 풍경을 조금 낯설게 바라보고, 반대로 낯선 공간이 시간이 지나서 익숙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공간으로 좀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 건축 비엔날레 낯선 산수에서 좀 그런 시도를 좀 하는 거를 사람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좀 그런 건축적인 시도를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네. 저희가 다른 인터뷰 같은 곳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었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건축 문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알도로시의 나는 발명하지 않는다, 기억할 뿐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희 팀원들한테도 이 말을 여전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공간으로 재조합되는가,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 어떤 숙제고, 그런 것에서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본질은 교실에서 배우면서 일어나지만, 왠지 우리 기억 속에서는 그 본질적인 교실이라는 공간보단 복도, 운동장, 매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들을 공간적으로 해석했을 때, 특히 기억이라는 걸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좀 전에 주제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런 연장선인데, 우리는 이제 기억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시각으로 기억한다고도 보통 해석하는데, 우리의 기억은 소리, 냄새, 질감, 이런 것들로 오히려 더 기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난다, 이런 정도도 우리 강력하게 기억될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기억이라고 보면, 저에 대한 해석은 운동장에 비 올 때 운동장의 냄새, 난간 촉감,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 교실로 들어오는 햇살, 낮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교실보다는 그런 사이의 공간, 과정의 공간들이 특히나 기억 속에 좀 많이 자리하는데, 그렇게 뭔가 과정의 공간, 우연히 발생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탐구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더듬어 봐도 약간 그런 촉감에 익숙하고 소리에 익숙하다고 저도 해석해서, 예전에 제주도의 그런 어린아이 펜션, 어린아이 스테이들을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촉감이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풀까? 아니면 정말 만질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좀 해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억 속에 자리 잡느냐가 훨씬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잘 만들어낸 공간은 조금 더 시각 말고 촉감, 후각, 이런 것들로 좀 더 해석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교의 학교 파빌리언이라는 작업은 조형물이 아니라 뭔가 그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희가 미아초등학교 작업할 때도 복도라는 해석을 굉장히 넓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가 거의 거실과 동등한 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보면 우연한 공간, 우연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 이제 학교라고 생각해요. 일단 현재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을 습득한다에서는 뭔가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논쟁도 계속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기억 속에서 보면 확실히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조형물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어떤 장치, 그리고 약간의 여백이 생기면서 자기의 경험과 기억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조합되면 좋겠고, 그 장치들이 계속 장면들로 계속 해석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심사 기준은 얼마나 자기 관점으로 밀어붙였는가,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학생들은 완성도나 한 번에 바라봤을 때 그런 어떤 세련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많이 싸우는 적들이 보이는 학교들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저는 꿰뚫으려고 좀 노력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건가? 얼마나 학생다운 과감한 실험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보려고 좀 애를 씁니다.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심사할 때 좀 질문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들을 너무 가지고 있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꿰뚫는 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제가 한번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그 레퍼런스 활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초반에 많이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그리고 튜터들한테도 교수님들한테도 그 레퍼런스를 좀 잘 공유하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실무에서도 레퍼런스는 초반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건축뿐만 아니에요. 무슨 패션이나 이런 제품 디자인 이런 모든 곳에서도 레퍼런스는 초반에 다 존재합니다. 책상 옆에 붙여놓기도 하고. 하지만 레퍼런스를 활용하지 않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마무리 때예요. 디자인할 때 정석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말할 때 디자인은 장면과 주제가 굉장히 잘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챕터로 물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쉐입에 관한 디자인과 물성에 관한 것들은 거의 동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성에 관한 연구가 좀 꽤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쉐입에 너무 빠지면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팀 작업은 취향이 훨씬 더 잘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지만 이게 물성으로 보면 나무다, 흙이다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쉐입들이 생길 거예요. 물성으로부터 시작하면 좀 그렇게 좀 시작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설계와 특히 다른 점은 우어스는 만질 수 있다.
실제를 그러면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촉감이고 물성에 관한 연구니까 학교 설계보다 완전히 반대로 접근해서 물성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더 토론할 때 훨씬 좋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